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테마 특강이죠. 직결 심판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이 경찰직이나 이런 데서 특별행사들처럼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테마니까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직결 심판을 들어가는데요. 이 직결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우리가 기소권은 누구에게 독점돼 있죠? 검사에게 독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소 독점주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돼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를 직결 심판이라고 하는데, 일단 직결 심판 이런 겁니다. 요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다음 뭐다? 벌금 구류가 들어갑니다. 구류, 그 다음에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청구한다?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인데 여기는 해양경찰서장도 포함을 합니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소독점주의 유일한 예외가 돼요. 근데 유일보다는 이제 기소독점주의 예외다. 이런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외다. 그러면 이제 이거 왜 만드냐? 경한 사건인 거예요. 경한 사건이면 자, 이제 그냥 뭐다 경찰서장이 청구해서 빨리 끝내자. 이것도 이제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직결심판 대상 사건은 어떤 거겠습니까? 20만 원 뭐다? 이하입니다. 미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약식 절차하고 달리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류가 들어가 있죠. 벌금에 하나는 게 아니에요. 구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어떤 거겠습니까? 역시 약식 절차와 마찬가지로 뭘 의미한다?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선고형을 의미하고, 근데 선고형을 의미하는데 약식은 무조건 뭐였죠? 유죄였죠. 무조건 유죄였는데 여기는 뭐다? 이렇게 제가 처할 수 있는 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유죄에 하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재판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주고, 이게 직결심판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직결심판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 합의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직결심판 전담하는 법원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에 관한 얘기입니다. 직결심판에 관할. 그래서 자, 뭐다? 사물관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무조건 직결심판 전공 이 법원을 사겠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직결심판 역시 결국엔 뭡니까? 기소독점제 예외니까 이것도 공소제기예요. 공소제.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직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뭐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간다? 공판 절차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복을 했으면 이제 뭐다 쭉 해서 피고인이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했다. 그러면 이미 기소한 거니까 공판 절차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직결심판은 이런 거였고, 그럼 이제 구조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자, 경찰서장이 이거 직결심판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직결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직결심판 청구를 받은 판사죠. 이때 이제 판사라는 말 쓰는데, 직결심판 청구를 받은 판사는 둘 중에 하나의 재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직결심판 청구가 타당하면 뭐랍니까? 즉결심판을 하겠죠. 직결심판. 그 다음에 직결심판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한다?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각결정. 그래서 자, 직결심판하면 이미 재판한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으로 뭘 한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정식 재판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심 다시 가는 거예요. 1심. 자, 그런데 이제 기각결정이라는 것은 즉결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각결정하면요 어떻게 된다?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송치를 받은 이제 검찰 측에서 뭘 한다? 이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구조라는 걸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3번을 들어가 보시면은 판사는 사건이 직결 심판을 할 수 없거나 직결 심판 절차에 의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직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회장에게 송치하게 돼 있다. 근데 7일이 아니고 날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체 없이. 날짜 제한이 없어요. 날짜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왜 7일이 나와 있냐면 이 정식 재판 청구가 7일이에요. 정식 재판 청구가 7일이니까 7일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이제 직결심판 청구를 받은 판사가 이제 직결심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직결심판도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이니까 어떻게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합니다. 근데 공개된 곳인데 딱 한 군데는 못해요. 그래서 직결심판하는 곳은 어디다? 경찰관서 이외의 공개된 장소입니다. 경찰관서 이외의 뭐다? 공개된 장소에서 4번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5번은 자, 그러면 어쨌든 직결심판도 재판이면 출발이 뭐죠? 항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내용과 형사정법 283조 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재판의 출발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을 가보면 6번은 자, 이제 즉결심판은 일단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였는데 이 재판은 좀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법칙의 제한적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약식 절차는 아예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 법칙의 제한적 적용이라고 해서 312조 3항하고 그다음에 313조 1항 이것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있는 건 312조 3항입니다. 뭐죠?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어떻게 됩니까? 내용 인정했죠?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용이 부인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즉결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 가보면 즉결심판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식 절차는 자, 뭐였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백배제법칙 적용 안 하고요. 자백배제법칙 적용하고요.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자백배제법칙은 적용합니다. 적용하죠. 근데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죠. 7번. 약식절차 즉결심판. 섞이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다음 8번. 자, 즉결심판 중합니까? 경합니까? 경하죠.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사건 아닙니다. 임의적이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면, 자, 9번은 어떤 겁니까? 일단 금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죠. 근데 우리가 공판 절차에 가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요, 안 나가도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안에 포섭이 되니까 우리 벌금과 과료는 뭐가 된다? 어차피 20만 원 이하잖아요?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벌금과 과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류는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 뭐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불출석 재판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불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벌금이나 과료는 허가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가도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구류는 법원에다가 재판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안 나가도 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뭡니까? 9번이죠. 자,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뭐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해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 없이. 그러니까 뭐다 피고인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거물에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낸 걸로 했죠.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또 적용 안 됩니다. 그런 얘기고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까지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이미 얘기했지만 자 뭐죠? 약식 절차는 철저하게 유죄지만 즉결 심판은 이론상 모든 종류의 재판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즉결 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번 가보면 자 이제 즉결 심판 유죄를 선고합니다. 유죄니까 뭐 형 범죄 사실, 그다음에 적용법조 이런 것들 명시하고 7일 이내 정시재판 청구한다. 정시재판 청구 며칠? 7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류가 나왔어요. 구류. 근데 참고로 벌금이나 과료는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합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확정 안 돼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간합 판결. 근데 벌금의 경우, 구류의 경우에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얘가 정시재판을 청구했는데 중간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뭐다? 계속 잡아놔야 됩니까? 안 잡아놔야 됩니까?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유치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구류의 경우에는. 유치명령. 그러면 유치명령의 맥시멈은 얼마다? 5일입니다. 그래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뭐냐면 만약에 구류가 5일이 맥시멈인데 원래 날짜는 범위가 30일 미만이잖아요. 구류까지는. 근데 만약에 구류를 3일만 만약에 선고했다고 치면 3일을 또 못 넘어갑니다. 선고기간은 초과를 못해요. 선고기간은. 근데 이렇게 유치명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된다, 석방되지 않는다?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2번, 13번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판사는 즉결 심판 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며칠? 5일. 유치 명령은 최대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7일이라고 나왔었어요. 7일. 그래서 7일 나오면 틀립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류가 3일 나왔다. 그러면 유치명령도 며칠? 3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됐고 다음 13번 판사의 유치명령이 있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정시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된다, 석방되지 않는다, 석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만약에 즉결심판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일반 사건의 형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그런데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했으니까 집행도 누가 하겠습니까? 경찰서장이 집행하죠. 그러면 거기에 관한 서류들은 다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4번 가보시면은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보관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보관합니다. 자, 됐고. 다음 15번째 우리 약식 절차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자, 약식에서 정시재판 청구해서 피고인은 정시재판 청구를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즉결심판은 피고인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비교하는 지문이 잘 나오니까요. 15번 한번 읽어봅시다. 즉결 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시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약식은 포기가 안 되고 즉결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됐고요. 다음에 16번째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자, 즉결심판 청구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정시재판 청구할 때도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시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회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에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 기록에 편출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 됐어도. 그래서 자, 요거는 쭉 해가지고 자, 일단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자,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에도 공소장 1번주의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자, 우리 직결심판 대상자라고 해서 법에서 가두라고 근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가두려면 영장, 뭐 법적 근거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막 잡아놨습니다. 불법강금죄 된다. 그래서 형법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 소송법에 좀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자, 이제 직결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피고인 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이걸 어디다 내느냐? 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서장한테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정식재판 청구할 때 누구한테 낸다? 경찰서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18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직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는 자,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낼 때 기본적인 요건이 있겠죠. 근데 피고인 측에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는데 혼자 작성하면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를 제한해야 될까요? 아니죠. 쉽게 인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직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뭡니까? 그럼 이내 갑자기 정식재판에 쭉 해가지고 뭡니까? 일단 있는데 피고인이 직결심판에 대해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예, 일단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써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피고인 진정한 의사에서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데 약간의 조금 이제 글자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밑에 해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문장 지문보다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직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뭐다? 적법하다. 그래서 자, 뭐다?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했어요. 그럼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장 지문이 좀 애매해서요. 해설로 좀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글자가.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시면요. 20번은 뭐다? 이제 직결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럼 정식재판 들어가면 공판 절차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공판 절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선본을 선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번 가보시면 직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통상의 공판 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다? 통상의 공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뭘 하게 돼 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규정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결심판에 관한 또 주요 내용들까지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결심판, 테마 특강 중에서 직결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